그럼 예제를 통해서 앞의 개념들이 어떻게 스위프트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은 예제로 실습하는 부분이 적고 기초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분량이 많아서 조금은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점점 코드로 실습하는 부분이 늘어나고 기초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은 점차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지루하더라도 계속 참고 진행하신다면 점점 모르는 코드들도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예제로 돌아와서 예제 2.4는 숫자 50과 25를 더한 값을 구하고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의도한 결과값을 출력하는지 컴파일하고 실행을 시켜야 하는데 플레이그라운드에서는 이렇게 자동으로 컴파일이 돼서 결과값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이런 결과창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른쪽 상단의 툴바에서 이 가운데 창을 활성화시키면 결과값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 시간에서 변수의 선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배웠는데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파일을 저장할 때 일정한 형식에 맞게 저장을 합니다. 먼저 파일명을 쓰고 그 뒤에 확장자를 붙이는 형식을 사용합니다. 변수의 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변수를 선언할 때는 먼저 변수인지 상수인지를 선언하고 그 다음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콜론을 적고 자료 유형을 적습니다. 예제에서 변수를 선언한 부분을 살펴보면 이 부분이 바로 변수인지 상수인지 나타내는 부분이고 sum은 변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자료 유형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먼저 변수는 바라는 지시어를 사용하고 상수는 let이라는 지시어를 사용해서 선언을 합니다. 그럼 이 sum은 변수가 되고 이 con은 상수가 됩니다. 변수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 값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sum이라는 변수에는 50과 25를 더한 값인 75가 들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이렇게 오른쪽 창에 나타나는 값은 현재 변수나 상수에 들어있는 값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수 sum에 100을 대입해버리면 전에 있던 75의 값은 사라지고 이렇게 새로운 값인 100이 sum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상수는 그 값이 한번 결정되면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코드로 살펴보면 con은 let으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입니다. 이렇게 con이라는 이름의 상수에 처음에 50이라는 값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상수 con에 다른 값인 이렇게 100을 대입한다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이처럼 상수는 한번 정해진 값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int는 인티저의 준말로서 인티저는 한국어로 정수를 뜻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변수의 자료 유형에 정수, 실수 등이 있는데 그중 정수의 형태를 가지는 변수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변수는 사용하기 전에 선언을 해야 합니다. 선언을 하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 변수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컴파일러에게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컴파일러에게 내가 변수를 사용할 건데 그 변수의 이름은 sum이고 정수를 담을 예정이니 기억 장소에 그 값을 담을 장소를 준비하라라고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면 sum이라는 이름의 기억 장소가 할당이 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선언만 가지고는 아직 기억 장소가 할당되지는 않으나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복잡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변수를 선언하면 기억 장소가 할당된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변수의 값을 대입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변수를 선언해서 이름을 정하고 정수값을 담을 예정이니 준비하라고 컴파일러에게 알려주었고 기억 장소가 할당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당된 기억 장소인 변수의 정수값을 담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50과 25를 더한 값인 75가 변수 sum에 저장이 됩니다.
50 플러스 25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상식으로 해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만 이 등호기호는 우리가 배운 수학 상식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x는 75라는 식을 보면 x와 75가 같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에서는 x는 75는 오른쪽 값인 75를 왼쪽에 있는 x라는 변수인 기억 장소에 대입하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75인 값이 x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기억 장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른쪽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집어넣을 때 사용하는 이 등호라는 것을 프로그래밍에서는 대입 연산자 혹은 치환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연산자는 조금 있다가 다룰 예정입니다. 일단 이 등호인 대입 연산자에 대해서만 일단 알아두시면 됩니다. 방금 설명한 대로 해보면 sum은 50 플러스 25는 50과 25를 더한 값인 결과값인 75를 sum이라는 변수에 저장하는 것을 뜻하므로 sum에는 지금 75의 정수값이 담겨져 있게 됩니다. 이 예시는 아까 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부분입니다. 프린트는 이 부분을 화면에 출력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대로 문자열이 출력이 되어야 하는데 출력 결과물을 보면 이 sum 부분이 75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역슬레이시와 가로를 친 이 부분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역슬레이시와 가로로 된 부분은 sum이라는 문자열로 출력되지 않고 그 sum에 들어있는 값인 75로 대체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가 의도한 결과값으로 변수 sum에 담겨져 있는 값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부분이 저번 시간에 배운 프린트 형태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변수 sum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역슬레이시와 가로로 감싸있는 이 부분은 sum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출력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이 부분은 이 가로 안에 위치하고 있는 변수의 값으로 대체되어 나타나는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이 안에 변수를 위치시키면 우리는 변수의 값을 화면에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예제 2.4를 처음부터 살펴보면 먼저 변수를 사용할 거고 그 변수의 이름은 sum이고 int라는 정수를 넣을 예정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변수 sum에 50과 25를 더한 값인 정수 75를 넣습니다. 75는 소수점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정수가 맞아서 그대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그 결과값을 출력하는데 이렇게 역슬레이시와 괄호를 사용해서 변수 sum의 값을 화면에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예제 2.5를 살펴볼 텐데요. 이 예제 2.5에서는 변수의 선언을 간편하게 하는 방법과 변수의 사용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제 2.5를 실행해보면 아까 예제 2.4와 같은 결과물을 출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과물은 같으나 그 방법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변수를 선언한 부분을 보면 아까 예제 2.4에서는 이렇게 한 줄의 변수 하나만을 선언했는데 이 예제에서는 변수 3개를 한꺼번에 한 줄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 코드는 이렇게 쓰인 코드와 같은 코드로 보면 되는데 이렇게 3줄로 코드를 선언하면 반복되는 부분도 생기고 코드의 길이도 늘어나기 때문에 비효율적 코딩으로 보아 이렇게 한 줄로 여러 개의 변수를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형식은 이렇게 콤마로 구분을 해서 여러 변수를 한 줄에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줄에는 value1과 value1에는 50을 넣고 value2에는 25를 넣는 것으로 변수를 정의했습니다. 다음 줄에는 value1과 value2를 더한 값을 sum이라는 변수에 집어넣으라는 코드인데 value1에는 50이라는 값이 들어있고 value2에는 25라는 값이 들어있으므로 sum에는 그 둘의 합인 75라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처럼 그냥 50 플러스 25라고 적으면 코드도 적게 쓰고 더 쉽게 보이는데 왜 굳이 50과 25를 변수에 한 번 더 집어넣어서 계산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변수의 사용 가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50과 25를 더한 값만을 구하려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 50에서 25를 빼거나 나누거나 곱하는 등의 이 숫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2.4의 방식으로 50과 25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일단 50과 25를 곱하고 나누고 빼는 그 값을 저장할 변수들을 선언해 보겠습니다. sum1에는 50과 25를 뺀 값이 들어갈 거고, sum2에는 50과 25를 곱한 값, sum3에는 나눈 값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럼 그렇게 코드를 작성해 보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한 다음에 만약 우리가 수정할 일이 생기면, 만약 50과 25가 아니라 100과 50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프로그램을 수정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이 4개의 식을 다 이렇게 일일이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프로그램 방식으로 한번 이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면, 먼저 앞에 프로그램과 똑같이 저장할 변수들을 선언한 다음에 똑같이 곱하고 나누고 빼는 식을 작성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아까와 똑같이 100과 50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프로그램을 수정하려면, 아까는 일일이 그 식에 하나하나씩 다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수에 있는 값만 한 번만 바꾸면 그대로 식이 다 전체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수를 사용하면 변수의 입력 부분에서 value 1의 값과 value 2의 값을 그냥 바꾸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코드의 수정이 용이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변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프린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린트는 전 시간에 배운 대로 이렇게 변수 이름을 감싼 부분은 그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변수라는 걸 알아보기 위해 기억 장소에 대해서 살펴봤고, 변수의 선언과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변수의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인 데이터형, 즉 자료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